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 카메라 인스타360의 1X2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출시된 제품이다 보니까 벌써 10개월이나 되었고, 유튜브나 이미 수많은 매체에서도 수없이 언박싱이나 이 카메라에 대한 리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특징은 보시면 렌즈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죠. 그래서 각 렌즈마다 약 200도를 촬영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앞뒤로 있으니까 360도 전방위를 다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이고, 또 360도 모든 화면을 가지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극찬하고 있고, 또 굉장히 장점을 부각하고 있는 그런 카메라인데요. 하지만 실상 사용해 보면 단점도 매우 큰 카메라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유튜브에 있는 영상만 보고 6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투자한다면 분명히 후회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360 1X2를 약 3달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1X2로 촬영한 화면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모든 구도를 볼 수가 있죠. 좌우로도 그렇고 위로도 그렇고 아래로도 다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왜냐하면 보통 셀카를 찍거나 어떤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구도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가면서 그냥 찍으면 이렇게 편집할 때 보고 싶은 부분, 출력하고 싶은 부분을 맞추어서 출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 옆에 볼 수도 있고 정면도 볼 수 있고, 또 좌측으로 후방도 볼 수 있고, 또 위쪽으로 하늘만 볼 수도 있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만 잘 맞추면 구도는 딱히 생각하지 않아도 웬만큼 촬영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1X2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리뷰도 있지만 굉장히 특수해 보이는 화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1X2가 출시되기 전에 인스타360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는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어떤 영상들을 볼 수 있냐면요. 간단하게 이런 식의 촬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가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죠.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러한 부분들, 마치 원형을 보듯이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앱에서 사용하게 되면요, 더 특이한 영상들을 출력해 줄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특수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촬영해야 되는지조차도 앱에서 모든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특이하고 재미있는 영상들을 쉽게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카메라의 특징은 대략 1시간 정도 촬영할 수 있는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다고 하는데, 저는 이전 걸 안 써봐서 이 정도 사이즈의 배터리, 거의 카메라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양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으로 약 1시간 정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요즘에 대부분 액션캠 괜찮은 것들이 1시간 정도 촬영이 가능하고, 또 여러분들이 촬영하다 보면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자전거를 타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항상 배터리를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굉장히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카메라가 촬영할 때에 발열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온도계가 없어서 재보진 못했는데, 보통 10분 이상 연속 촬영을 하게 되면 만지면 뜨거울 정도로 굉장히 발열이 심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져봤을 때 '아, 이 카메라가 망가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발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360도를 다 촬영해야 되는 센서 두 개를 모두 커버해야 되는 프로세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프로세싱 파워가 그만큼 약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풀 로드돼서 사용하다 보니까 발열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촬영물의 용량이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360도 촬영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닌데 30분 촬영에 보통 11GB 정도 촬영이 되고요. 360도 카메라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앞에 뒤에 센서와 렌즈가 다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이면 보통 22GB 정도 촬영이 되고 또 30분 단위로 촬영이 끊어져서 저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거의 배터리를 다 사용할 만큼 촬영을 하게 되면 거의 약 45기가 정도 촬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연속 촬영용으로 촬영해서 원본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초광각 렌즈로 인한 왜곡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렌즈 하나가 약 200도를 촬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도면 약간 뒤에까지 촬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왜곡이 심한데 인스타360 1X2를 광고할 때에는 굉장히 고화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화질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360도 기준으로 고화질은 아닙니다. 단순히 해상도만 보면 일반적인 기준에서 고해상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360도 모두를 촬영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고해상도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디테일이 굉장히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좀 뭉개져 있는, 그리고 마치 옛날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은 흐릿함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런 데는 좀 뚜렷하게 가까운데 정면은 뚜렷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조금 멀어지고 물체가 작아지면 이렇게 뭉개지는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 보통 광각 렌즈에서 나오는 현상인데 이 카메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이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화면을 옮겨서 보게 되면요. 디테일이 그래도 좀 살아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정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왜곡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보여줘야 되고, 이쪽 부분에서는 디테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카메라가 어떤 식으로 촬영하냐면 촬영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된 촬영을 일반적인 화면으로 바꾸게 되면 요런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지 못하고 찌그러져 있고 굉장히 작게 촬영돼 있죠. 요런 부분이 늘리면서 이렇게 늘어지고 화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출력 해상도의 부족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광각 렌즈로 360도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웬만한 해상도 가지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4K의 화질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360도 촬영을 하게 되는데 5.7K의 30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HDR 촬영을 하게 되면 5.7K의 25프레임까지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5프레임 정도의 프레임 저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화면을 출력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내보내기 해상도가 풀 HD로 되어 있습니다. 풀 HD로 되어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나마 이 화면을 깔끔하게 내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카메라가 120도가 찍히고 4K 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20도면 3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3배가 돼야 되니까 4K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촬영돼야 되는 사이즈 크기는 3840의 3배가 돼야 되는 거죠. 10K 이상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화질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출력할 때에 여기 해상도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력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화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량이 커지고 조금 더 FHD보다는 볼만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4K의 화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원엑스2 같은 경우에는 스테디캠 모드를 사용해서 렌즈 하나로 촬영할 수 있는 모드도 있는데요. 그때 촬영 각도는 약 150도 정도 됩니다. 150도 정도 되는 화면을 촬영할 때에 2560에 1440 그리고 50프레임으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촬영과 출력이 4K와 60프레임으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60만 원짜리 카메라 치고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4K와 60프레임의 출력이 가능한 촬영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도 용량이 어마어마한데 더 큰 용량을 감당해야 되겠죠. 아마 최소한 1시간에 100기가 정도, 1시간에 100기가 정도는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도 감당하기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 카메라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인비저블 스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결합을 해서 늘려서 들고 다니면서 이제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 카메라의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인비저블 스틱을 최대한 늘려서 사용하게 되면 단시간은 괜찮지만 장시간 하게 되면 손목에 굉장히 무리가 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카메라로 역동적인 장면을 찍으려면 굉장히 많이 휘둘러서 찍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 확실히 무게감이 느껴지고 장시간 촬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360도 화면 자체를 유튜브에 그대로 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테스트용으로 이제 비공개로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버튼도 있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화면이 굉장히 조악하죠. 화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해상도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제 360도 촬영을 올리게 되면 유튜브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보이는 각도가 굉장히 좁아요. 이 부분을 따로 조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정이 안 되게 되면 화질이 이렇게 떨어져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부분은 왜 화질이 저거보다 좋아 보이는가 하면요. 보이는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각도를 이제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 키프레임을 찍고 보게 되면 여기 FOV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이는 시야각을 바꿔주는 건데요. 이렇게 늘리면 점점점 바깥에 있었던 화면들이 안쪽으로 몰리게 되면서요. 장점이 뭐냐면 더 큰 화면이 작은 화면으로 모이니까 화질이 향상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각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굉장히 괜찮은 화질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반대로 이 각을 줄여버리면 작은 화면이 크게 보이는 부분이 되죠. 시야가 좁아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런 디테일들이 다 뭉개지기 시작해요. 30 정도로 놔 볼까요? 거의 이런 느낌이었죠. 네, 시야각이 줄어들고 마치 줌이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다 깨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출력하기 전에 이러한 세팅들을 미리 맞춰 놓고 이렇게 각을 정해 주면 좀 너무 감각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화질의 개선을 좀 꾀할 수가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각을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데 설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360도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화질이 굉장히 조악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 360도 영상이 거의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각 조절이 유튜브에서 설정할 수 있어야
이 360도 촬영이 그나마 화질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서 360도 촬영을 이제 검색해 보시면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360도 자체의 영상은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몇몇 분들이 올리는 걸 봤는데요. 가까이 있는 것들은 그래도 화질이 괜찮아 보이는데 조금만 멀어지면 아까처럼 화질이 굉장히 조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거의 360도 촬영이 올라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보실 수 있는 것은 360도 촬영의 8K 검색해 보면 더 고화질로 촬영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이런 것들 보시면 인스타 360의 1X2보다 더 좋은 화질로 촬영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8K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컴퓨터에 있어야 돼요. 8K를 재생하려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그래픽 카드가 옛날에 성능 좋았는데 싶어도 8K를 지원하지 않으면 재생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360도 카메라 구입을 생각해 보신다면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고화질로 나와도 여러분들이 편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고화질을 그대로 올린다고 했을 때 360도 VR 영상으로 올린다고 해도 그것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쪼끔의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1X2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말한 장점과 단점이 전부는 아니겠죠. 그리고 꼭 이 카메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360도 카메라에 대한 전체적인 장점과 단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화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과 재미있는 촬영 기법들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런 화질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360도 카메라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정도 화질의 저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1X2가 아니라 360도 카메라를 구입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는 카메라의 그런 해상도의 스펙과 또 실제로 유튜브에서 어디까지 얼마나 잘 지원해 줘서 360도 영상을 제대로 올릴 수 있는가도 여러분들이 구매 포인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